저는 욕먹을 각오하고 말합니다. 6개월이면 효과 끝난다. 완전히 중간대가 사라져버리고. 아, 초양극. 8억에서 22, 3억이 되게 맞아요. 애매해요. 네. 여기가. 근데 조금 내가 공부해서 접근하겠다 그러면 올해 말 내년 초죠. 물건이 있어. 그럼 그 물건이기 때문에 내가 가격을 그러면은 완전 꿀팁인데. 그러면은 투자는 끝났을까요? 대출 규제는 문재인 정권 때와 비슷하지만 다르다. 결이 달라? 네,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이제 풍선 효과를 탈만할 시간을 주지 않아. 이미 너무 강력해서. 그러니까 대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이미 얼어붙었어요. 얼어붙었고 사람들이 이제 뭐 새로운 계약을 하기보다는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나 이미 전세 계약 줬는데 그러면은 이거 전세 퇴거자금 대출 가능하냐? 627 이전에 줬다. 그러면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근데 그러고 계약갱신해도 가능하냐? 가능하다.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 그럼 결국 들어가야 되잖아요. 정 안 되면은. 근데 꼭 들어갈 수 있는 가정도 있지만 못 들어가는 가정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때 이 사회적 혼란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여튼 대출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번 정책은 성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저는 욕먹을 각오하고 말합니다. 6개월이면 효과 끝난다. 우리 저는 913인가요? 2018년 913. 913 그때 대책. 10억. 거의 진짜 역대급이 역대급. 그렇죠. 완전히 상단의 뚜껑을 막아버린 거죠. 그 효과가 한 3개월 정도 갔어요. 네. 그래서 이번 대책이 풀팽님 말씀처럼 다르긴 다른데 길어야 6개월이다. 올해까지. 이제 욕이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내년 해가 또 바뀌잖아요. 그럼 또 총량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고 네. 그리고 이제 공급이 없다는 게 너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생길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올해 12월 내년 1월 정도 되면은 특히 임대차 시장이 되게 불안할 거야. 그리고 이제 또 사람들이 어떤 되게 정보가 빨라서 또 학습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래? 뭐 나중에 봤더니 되던데 올라가던데 그래서 이제 좀 매수세도 붙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말했지만 6억 이하에선 대출이 나오잖아요. 네. 그 중에서 좀 입지가 괜찮고 약간 준신축 이런 것들은 뭐 why not 그러면서 이제 좀 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좀 이제 주택 가격을 나눠서 봐야 되는지. 맞아요. 그쵸? 그 말 하려고 네.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중간대가 사라져버리고 아, 초양극. 진짜 갈 30억 그쪽들은 이상의 강남권. 왜 그러냐면 뭐 최근에 제가 좀 상담하신 분들이 특이한 게 뭐냐면 고소득 전문직들이 이상하게 많이 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저를 좋아해서 왔다기보다는 그분들이 정말 시장을 좀 움직이고 있구나. 근데 대표적인 게 뭐 의사분들이죠. 그런데 뭐 소득이 잘 나오니까 이게 제가 뭔가 피드백을 주기가 되게 상대적으로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일정 수준의 금액되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쉬운 거예요, 되게. 그렇죠. 그리고 뭐 약간 좀 다 그런 건 아닌데 또 보면 배우자가 같이 의사야. 아니면 애가 뭐 본과 다니고 있어. 그럼 이제 막 증여나 이런 게 되게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일부 빼고는 좀 갈 것 같고 왜냐면 6억만 대출 받아도 충분해. 충분해. 어차피. 계산해 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8억, 10억대. 거긴 어차피 상관이 없었어. 맞아요. 실수요자 시장. 그럼 이제 중간에 애매한 금액들 있죠. 근데 이 중에서는 약간 좀 이제 조정 있거나 이게 될 것 같아요. 애매한 금액이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면? 저는 한 20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8억에서 22, 3억이 되게 맞아요. 애매해요. 네. 여기가 네. 마포, 성동, 동작, 그다음에 맞아. 강동 이런 그러니까 강남 3구 둘러싼 이런 지역들이 결국은 25억 상단에서 막혀버렸거든요. 이런 지역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대출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전세 끼고 많이 투자했었던 지역들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매도하게 되면 강남권으로 가야 되는데 이분들은 이제 6억 안에서 해결이 어려운 거죠. 맞아요. 그럼 그걸 계류하게 되는 거고 오히려 뭐 서울 신축인데 꽤 괜찮은 뭐 13억, 14억대 이런 분들은 1주택자분들이 갈아타기를 하면서 또 맞아요. 받쳐줄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오히려 막 20억 전후 거기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그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이분들은 이제 그냥 일단은 좀 관망하자. 스테이. 첫 번째.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또 욕망, 야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럼 이거 아까 P2P도 막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사금융밖에 없어. 엄마 좀 빌려줘봐. 댓글 막 달린다. 빌려줘봐, 내가. 근데 엄마 잘 만나면 좋은데 또 엄마론. 엄마론 안 된 사람. 그건 이제 뭐 케이스가 다 다르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하시는 분들이 제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금 추쳐요, 이제. 근데 그렇죠. 그거 빌리면 정말 제대로 갚고 이자 드리고 해야 되는데 엄마 알지? 내가 이거 알지? 이러면 이제 증여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는 잡힐 거예요.
제가 것 봤을 때 같아요. 잡히고 아마 보도자료 나올 거예요. 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되게 막 이렇게 뭐 홍보하면서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조심해야 되고 아까 엄마론이 안 되는 분들은 일단은 좀 관망을 하시면서 상황 좀 보시고 이제 본업에 충실하시고 회사 인센티브 잘 나오는지 좀 보고. 근데 그렇다고 그 금액대가 막 휙 떨어지느냐? 맞아요. 그건 어려워. 왜냐면 관망이거든. 급한 게 없어. 그러면 가격대는 그대로 가면서 그냥 관망이다. 일정 부분 좀 조정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유기질보다는. 왜냐하면 이제 그런데 너무 폭락은 무리하게 없어. 대출을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좀 뭔가 스텝이 꼬였다든지 그리고 아니면 이제 세금 문제상 뭐 중과 배제라든지 맞아요. 뭐 여러 가지로 3년 내에 팔아야 좀 된다든지. 정리해야 된다든지 이럴 경우.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이제 중저가 같은 경우에 만약에 6억에서 15억이면 거기는 좀 움직일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물건에 따라 다르겠죠. 금액대 구간도 너무 넓고 물건에 따라 되게 다를 것 같아요. 서울 그렇죠.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현재 거의 14억이 가까웠거든요. 13억 8,700 뭐 이런 식이에요. 14억이 거의 가까운데 요 정도 구간에 있는 신축 준신축 아파트들은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광명에서 분양가 15억씩 넘게 나오거든요. 8사 기준으로. 네, 그렇게 가요. 근데 물론 이제 청약시장도 짙은 안개가 드리워졌는데 왜냐면은 잔금 대출에 있어서 6억 규제를 받으니까 그래서 627 이후에는 이것도 쉽진 않지만 어쨌든 이쪽 구간 뭐 준신축 신축에 있는 뭐 13억 15억 구간들은 오히려 자본 차익만으로 봤을 때는 6, 8억 구간보다는 훨씬 더 좋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반기에 만약에 1주택자이신데 주택이 좀 갈아타야 되는 곳들 이걸 좀 객관화 하셔가지고 갈아타야 되시는 분들은 일단 매도를 한번 시도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내 물건만 팔지 말고 파는데 내가 갈아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인지하시고 근데 내가 팔았는데 이 집보다 좋은 집 못 사. 그럼 기다려. 맞아요. 진짜 이제 갭 투자는 끝났을까요? 아니 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데요. 근데 현금을 그렇게 많이 쥔 사람들이 많을까 나는 그게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한 15억이면 6억 대출만 받는다 그러면 9억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무주택자가 15억짜리 집을 마련하는 게 아니에요. 집을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마련할 수 있는 금액 구간대거든요. 그러면 1주택을 매도하면서 이제 1주택에서 실거주를 했다. 그럼 이제 갈아타면서 전세를 끼고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급진을 높이면서 갭 투자를 또 할 수가 있겠죠. 현금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건 뭐 개인적인 건데 저는 지금까지 세를 끼고 샀을 때 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근데 후순위로 받거나 그런 적이 없어서 저게 왜 문제가 되지? 저는 제 기준에서는 다 현금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워낙 또 소액이었고 예전에 저는 좀 오래전 됐으니까 그랬는데 요즘에는 또 금액도 좀 벌어지고 또 일부 이렇게 좀 후순위 활용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 있는데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오히려 되는 현금 내에서 조금 아쉽더라도 너무 이상한 건 하지 말더라도 그런 식으로 안전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다 본다면 당연히 수요는 있겠죠. 충분히. 예를 들면 이거죠. 본인 집이 지금 9억이야. 9억인데 대출이 2억 정도 있어. 순자본이 7억 정도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실거주를 하지 않고 전세를 당연하죠. 끼고 매수를 한다면 이제 급지가 좀 높아질 수가 당연히 있겠죠. 할 수 있는 거는 많이 있죠. 그럼 전세가율은 이미 높아져 있으니까. 대출 규제와 상관없으니까 갭 투자는. 1주택자가 받쳐주는 시장이 될 수 있다. 네. 오히려 지금 좀 심리가 무너져 있을 때 약간 이렇게 겁먹고 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생각보다 그 정부에서 말한 걸 굉장히 신뢰를 많이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뭐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세금 많이 나오니까 팔아라. 정말 파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막 다들 한남 착해요. 3구역이야. 아우 세상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막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 내가 매수자라면은 계속 모니터링 하셔야 된다고 보고 이제 조금 내가 공부해서 접근하겠다 그러면 올해 말 내년 초죠. 왜냐면 맞아요.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이제 언제 시행될지 모르니까 근데 내년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이제 좀 물건을 내놓을 건데 이것도 약간 줍줍도 있다. 눈먼 물건이 있어. 왜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다주택자라고 다 중과가 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 근데 난 다주택자니까 미리 겁먹고 파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그런 매물을 잡아라. 그러면 잡아야죠. 그래서 이제 떠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년 1월 달이야. 그럼 계약을 하고 잔금을 일부러 한 5월, 15일 스승의 날 정도로 맞추는 거지.
그럼 중과가 가는 경우라면 중과잖아요. 그럼 매도자가 펄떡 뛰겠죠. 그렇지. 아니다. 5월 초에 하자. 야, 아, 그러면 그 물건이잖아. 그럼 그 물건이기 때문에 내가 가격을 더 내릴 수 있구나. 있죠. 등기부등본 떼면 돼요. 그럼 취득가 나오잖아. 그리고 그 사람 말한 가격 있잖아. 그럼 둘이 계산하면 되잖아. 야, 그렇게 치밀하게. 와, 맞아. 이거 그러면은 완전 꿀팁인데. 그러면은 협상의 양도 차익이 기술. 3억이면 세금이 1억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중과 맞으면 한 2억까지 올라가요.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거기서 5천을 더 내렸어. 이 사람이 응할 것 같은데 나는. 야, 나 무조건 이거는 응하지. 세금과 함께하는 매도의 기술이야. 와. 그래서 출판사 계약도 했어요. 깨알 써야 되는데. 그래서 주택을 매도하신 분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무주택이신 분들은 이번 정부를 무주택으로 보내시는 건 좀 너무 리스키하고요. 최소 최소한은. 그러니까 데드라인이 연말 내년 1, 2월 정도로 보시면 되지 그때 않을까. 계약을. 그렇죠. 계약이든 물건을 잡는 거를 네, 그 정도로 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더우니까 좀 쉬셨다가 네. 추석 지나면 슬슬 다 한번 같이 움직일 거예요. 알아보시면서 다 같이. 아, 그래서 추석 지나고 뭐가 나올 거야. 내가 예언하는데. 아, 뭐가 예언가. 나올 것 같아요? 당연히 세금이죠. 세금은 당장 안 나오는데 규제 지역 추가 지정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럼 이제 규제 지역 추가 지정해 놓고 이제 판을 까는 거지. 왜냐하면 조정 대상 지역은 중과가 들어가니까. 그럼 정부 입장에서 내년 5월 9일까지 파세요. 아. 그러면 2017년 파리 대책하고 똑같은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네, 저희가 이제 7월 26일 또 3명이 함께 특강을 하는데 뭐 저희가 이제 단순히 뭐 1시간씩 하고 뭐 그런 일반적인 특강이 아니고 특정 사례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리는 아주 유니크한 특강이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고 대출 관련해서도 여러분들 많이 고민 풀어 주실 것 같습니다. 627 대책은 7265로 깨부수십시다. 네. 7.15 깨부셔야 특강으로 돼? 깨부셔야 돼. 뽀개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6일 날 만나요. 빠이. 우리가 도와줄게 이때세